9억 6천 있으십니까?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갑자기? 96,000원도 없는데 지금. 아니 갑자기요? 갑자기?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은퇴하면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설문조사를 제가 해봤는데 아, 슬프다. 부부 기준으로 월 268만 원, 그러니까 3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노후 자금으로 9억 6,500만 원이 필요하다. 없으니까 어떡해, 아니. 저는 돈을 다 연결하면 한 7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들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특별한 분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10억 때문에. 근데 이게 10억이라는 돈을 마련하려면 사실 한 달에 300만 원씩 30년간 저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돈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꾸준하게 연금을 준비한다로 개념을 바꾸시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골프 충분히 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뭐 연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제 정년이랄 게 별로 없는 이제 프리랜서 분들 아니면 수입이 들쭉날쭉 하시는 분들이 잘 벌면 이게 얼마나 갈까? 안 되면 이걸로 끝이 날까?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어떻게 하면 연금 설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을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귀가 뜨이는 얘기인데요. 요즘에 5, 60대뿐만 아니라 젊은 3, 40대 분들도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벌써부터 맞아요.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은퇴 후에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요즘에 뭐 평균 수명 늘어났다는 불안한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걱정인 50대 주부님께서 사연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 윤현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꾸 나이가 들어가죠. 그리고 또 돈은 계속 들어가죠. 힘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위기가 오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신랑도 그렇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희 노후를 생각하면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다들 저는. 비슷하신 마음일 거예요. 그럼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한 거의 월 수입이 5, 600 정도 됐던 괜찮네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한 300에서 뭐 이 정도. 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타격받는 그런 직종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닥쳐온 이 기초학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돈이 없어도 이제 학원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야 하지만 마음 편하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한 달에 지출하는 학원비가 거의 한 100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 교육비 지출이 더 더 많이 예. 먹는 데 들어가는 생활비는 70 정도는 뭐 국민연금, 의료보험비, 또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금까지 같이 합하면 거의 한 2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많이 오만에 학비 100만 원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0의 수입인데 지금 300이 넘어요. 그러네요. 나가는 지출이. 마이너스 100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근데 뭐 하나 사실 뺄 게 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이거 다 채소 같은데. 네. 내가 집 하나 있으면 되지 뭐.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저희가 노후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던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싼 동네 가서 한 25평짜리 저희 아이 거 하나 마련해 놓고 그러면 아이가 없으면 저는 한 250? 정말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네요. 제가 이제 만약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나이가 있으니까 한 20만 원 정도에 들어가면 제가 나중에 한 65세 정도에 되면 조금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까지 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사실 제 또래면 누구나 다 고민할 법한 이야기들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뭐 보도를 보면은 주로 이제 노후 준비라고 하면 적어도 한 40, 50 세대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10명 중에 6분 정도는 거의 준비를 못 하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 또 4분 정도는 부동산 때문에 특히 40, 50 세대들이 세대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사실상 좀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은퇴 이후에도 아이 한 명당 1억 6,900만 원 정도, 1억 6,9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은퇴 이후에도. 은퇴 이후에. 지금 큰일 났어요. 노후 준비는커녕
아니 당장 지금 다음 달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지금 한 달이 힘든데. 다음 달 카드값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럼요. 뭐 은퇴를 할 수가 없네요. 은퇴할 수 없고요. 은퇴를 심지어 더 미뤄야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가 답이 없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노답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인생에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가. 당장 급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급한 거부터 당장 급한 게 집도 마련해야지, 또 애들 당장 애가 또 될 것 같잖아. 잘 될 것 같아. 교육도 시켜야지. 맞아요. 거기에 다 지불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는 뒤로 밀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게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준비해온 것들이 있어요. 뭐 국가에서 내라 그래서 국민연금도 내왔고 퇴직금도 꾸준하게 쌓아왔고 또 오늘 우리 말씀드릴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시면 아, 내가 저런 것도 준비하고 있었네? 그래서 연금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심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말만 들어도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주신 현희 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설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가장 고민이신 부분이 바로 아이 교육비였습니다. 사교육을 포기한 대신 금융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네가 살아야 될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너는 사교육을 해서 네가 잘하는 분야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해서 스카이 못 가잖아요. 예, 그러면 너는 그냥 돈에 대해서 공부해. 지금 주식 거래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첫째는 금융교육 중심으로 해서 차라리 너에게 들어갈 돈을 아빠가 저축해 주겠다. 주식 사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사교육비를 드리냐 안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투자하냐의 또 문제잖아요. 네. 그냥 무작정 그냥 어떻게든 보상 심리 네.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교육비는 그 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넌 솔직히 어느 걸 배우고 학원 싶냐? 그렇게 안 다녀도 되는 정도잖아. 아니 너무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아빠 때문인데 아빠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교육비하고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후 준비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보통. 사교육비도 중요하지만 그 노후 준비가 돼 있는 부모가 자식한테는 정말 미래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네. 나중에 늙어서 그렇죠. 손 안 벌리고 그러서. 그게 쉽게 말해서 자녀가 내가 만약에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자녀는 난 부모님이니까 또 모셔야 되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양 스테레오로 나가는 거예요. 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교육비는 자녀들도 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분은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까요? 정현두 아 마스터님. 궁금하네. 일단 뭐 연금을 떠나서라도 지금 뭐 저축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를 좀 모아가는 걸 다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400만 원 쓴다고 해도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다 뭐 8만 원, 3만 원, 2만 원 막 이래요. 그거 쌓이면은 막 이게 예, 줄일 수가 없거든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배달앱을 지우는 겁니다. 진짜 은근 돈 그러면 다이어트도 되고 되게 좋겠네요. 제가 못 지어가지고 지금 살이 좀 이런 상황인데 근데 배달은 정말 통장을 빨리 없애고 싶으면 하루에 2끼만 배달을 시켜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식구가 한 번 배달시키면 4, 5만 원 우습거든요. 근데 그거 한 3, 4번만 아끼면 20만 원이에요. 근데 지우려니까 마음이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워야 될 게 택시 앱. 택시에? 네, 택시 앱이 없으면 사실 진짜 필요할 때 아니면 안 타게 네,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이제 아끼는 돈이 좀 제한되니까 가장 효과적인 거 2개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생활비 정도는 한 2, 30만 원 더 줄일 수가 있으실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남은 돈을 뭐 어떤 상품이랄지. 일단 이분이 하고 있는 게 사실상 강제 가입된 그 국민연금 외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기왕이면은 이제 개인연금을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연금. 생활비 20만 원 정도 아끼시고 아들하고 얘기를 해서 한 20만 원 정도 사교육비 좀 줄이시고 해서 한 50만 원 정도의 좀 여유를 마련하신 다음에 그걸로 이제 개인연금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50만 원이 큰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50만 원이면 연금 이제 상품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세제 혜택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연말에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가 66만 원 정도 되겠죠? 그게 세액공제가 돼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네. 50세가 넘어가시고 근로소득이 1억 2천 이하가 되시면 네. 그게 200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와, 공제까지 되네 또 세액 공제가. 이건 그냥 가입만 하시면 돼요. 연금을 만드시면서 투자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은행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는 공시이율이나 저축 금리 연동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우리가 사실상 크게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증권사로 많이 옮기고 계신 추세예요. 증권사는 일단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의 가능성은 물론 있죠. 하지만 일정 부분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납입도 되게 자유로워요. 1년에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오늘 내도 되고 그다음에 12월 말일 날 내도 되고 중간에 돈 생길 때 내도 되고 또 안 내도 되고 이런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런 상품을 통해서 내가 연금저축을 준비하시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준비할 수 있고 실제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또 좋았으니까 연수익률이 30~40% 이상 난 펀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시면 연금 저축 통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연금을 몇 억 모아서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을 바에는 진짜 우리 큰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에 한 방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아니면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해서 조금 이제 큰 돈을 좀 이렇게 굴려보면 다들 그런데 어떻겠나.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고 부동산 돈을 벌고 다 이렇게 해서 내 재산을 늘리는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그 패널 여러분들한테 그 단적으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네. 여러분들에게 현금 10억이 있는 것과 그 연금 500만 원 받는 것 둘 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평생 500.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니죠. 자, 현금 10억. 현금 10억. 아 그래도 난 20년은 넘게 사니까 저는 월 500.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대하면 계산을 해봤더니 저는 100살이 넘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금 10억입니다.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행복한 이유가 그들이 은퇴하는 그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적게는 2, 300, 많게는 4, 500씩 연금을 꾸준하게 받으시기 때문에. 진짜 행복하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부어오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은 다 불행해졌어요. 왜요?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자녀들 뭘 해줘야지, 뭐 사업을 해야지라고 하셨다가 결국 그 돈이 몇 년 못 가서 다 날리시게 되는 거고. 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자녀들이 더 싫어해. 왜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 생활하셨으면서 연금 받으셨어야지 왜 일시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부양하게 만드느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사실. 아, 그 버릇없는 놈이네. 의사들 존중을 해줘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나의 했나? 인생인데. 그럼 아버지는 뭐 그 돈 까먹고 싶어서 까먹었나니까. 지금 내가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관리해주는 되지만 이게 7, 80이 되면 그런 거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목돈은 지켜내야 하는 거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는 거. 사실 노후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 이런 것까지가 있는데 이걸로 해서 충분히 부족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족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들어봤어요. 재산이 거의 집 한 채인 분들이 거의 네. 대부분 아닙니까? 이분들은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연금받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일단 부부 중에 한 분 이상이 반드시 55세 이상이셔야 되니까 너무 일찍 받으시는 건 좋지 않고 그다음 집값이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여야 돼요. 왜요? 좀 이렇게 서민들 내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보니 9억 원 이하. 근데 다주택자 상관없습니다. 다 합쳐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이 합쳐서 9억 원 이하이면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 시가로는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1억 정도의 집이면 네. 평생 얼마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시. 몇 살에 가입했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연소자가 60세이신 경우에 집값 1억당 한 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연금 평생. 65세에 가입하시면 늦게 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25만 원 정도. 70세에 가입하시면 30만 원 정도. 80세에 가입하시면 한 50만 원 가까운 금액을 평생 받으시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주택연금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집값이 뭐 5억인데 150만 원씩 받아가지고 뭘 하겠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연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을 월세가 같이 안 나가. 포함하셔야 돼요.
그냥 노후를 위해서 집밖에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봐야 결국 또 싸우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쓰고 가시는 게 좋다. 저는 엄청 네. 써요. 현명하신 거예요. 저는 엄청 써요. 다 쓴 사람이 부자입니다. 왜냐면 내 거 네. 쓸까 봐. 예.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이제 받고 있다가 상속을 하게 되면 한 명이 사망을 하잖아요, 배우자 중에. 그러면 자식도 상속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신탁 방식이 도입됐어요. 주택금융공사한테 신탁을 해두면 나중에 반대하든 상속이 되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죽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연금이 받을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해지하려고 그러면 또 해지가 가능하고요. 자, 오늘 저희가 연금의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연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나중에 기금이 고갈될 거다,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걱정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미래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제가 이렇게 명명했는데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래 내는 것이 유리해요. 오래.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30만 원씩 낼 수 있다 그러면 30만 원씩 10년 내는 사람과 10만 원씩 30년 내는 사람과 낸 원금은 똑같아요. 그런데 연금 수령액은 달라져요. 네. 만약에 한 10년 동안 한 달에 9만 원 냈어요.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1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세요. 2배네. 자, 그런데 그럼 내가 9만 원씩 내지 않고 만약에 4배인 36만 원을 냈다. 그럼 내는 금액이 4배로 늘었으니까 당연히 연금 수령액도 4배로 늘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연금 수령액은 3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뭐예요, 그래? 2배 정도밖에 배도 안 차이 돼요. 안 나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사회 제도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아하.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고 적게 버는 사람한테 적게 걷어서 비슷하게 나눠주는 구조.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자녀나 아시는 분들 중에서 만 18세 된 자녀들 있으세요 혹시? 네. 있으시죠? 손 잡고 국민연금공단 가셔서 국민연금 첫 달 가입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납입 의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한 달치를 내시고 다음 달부터는 납부 예외로 처리해서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입은 했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가입 기간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생겨요. 와, 꿀팁이다. 운전면허를 미리 따놓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62세부터거든요. 근데 본인이 소득이 있다 그러면 수령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받을 때 시기를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게 우리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한 5년 정도는 미룰 수 있어요. 근데 요즘 62세가 형이지, 완전. 그냥 다 경제활동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너무 젊어. 그냥 없어도 상관. 그러면 1년마다 7.2%씩 늘려줘요. 확정적으로? 그렇죠. 근데 전체 금액이 7.2%니까 지금까지 10년, 20년 넣은 금액이 7.2%씩 늘어나는 거예요. 준비의 마법이네. 이건 조정 필요하죠. 왜냐면 나 타기 전에 다 갚겠어. 그래서 5년 되는데 5년까지? 5년까지가 총 36%가 늘어납니다. 36%. 네. 어쨌든 이 5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첫 번째 1층이 국민연금, 공적연금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적연금 이외에 이제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아까 연금저축이라든가 뭐 비적격 연금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준비해서 이렇게 바로 이제 즉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장에 아까 왜 코인도 있으시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 팔아서 일정한 자금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를 계속 들고 가시는 것보다 그걸 일시납 연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시납연금. 예, 목돈을 1억, 2억 맡기고 그걸 평생 연금으로 받는 구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주택연금. 사실 국민연금, 퇴직금, 연금저축 정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절대 금액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뭐 10만, 20만 원 해봐 이런 게 아니라 비율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지금 뭔가 정보력 있고 할 때 일단 시작하는 거.